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봄에 내리쬐는 햇볕이 다른 계절보다 피부에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겁니다. 외출하기 직전이 아니라 외출하기 30분 전에는 발라줘야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자외선 양이 많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외출할 때는 모자나 양산을 쓰고 긴 옷을 입어서 노출 부위를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장시간 앉거나 서 있는 자세로 일하는 사람들은 다리가 저리거나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지정맥류를 의심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하지정맥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리가 자주 저리고 붓는다면, 종아리 근육이 심하게 뭉쳐서 자다 깬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하지정맥류. 정확하게 증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 지금 비즈정보 플러스에서 알아본다. 하지정맥류 치료에 대한 모든 것. 매년 하지정맥류를 겪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업무를 보는 사무직 종사자나 교사, 스튜어디스처럼 장시간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혈액이 하체에 쏠려 하지정맥류 발병 위험이 높다고 한다. 게다가 하지정맥류는 진행성 질환으로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피부 착색이나 염증, 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혈관 이상을 유발하는 하지정맥류, 그 원인과 증상, 그리고 올바른 치료 방법과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다. 하지정맥류의 류는 혹이라는 뜻으로 다리 피부 밑에 있는 정맥이 늘어나 피부 겉으로 혹처럼 돌출되어 보이기에 붙은 병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름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외관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 멀쩡한 다리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다리이지만 평소 다리 부종, 쥐내림, 저림, 통증 같은 증상이 있으시다면 잠복성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지정맥류를 그냥 방치할 경우 심부정맥 혈전증, 즉 피가 굳어버린 덩어리가 생길 확률이 없는 분에 비해서 5배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 덩어리가 폐, 혈관 등을 막으면 상당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맥 내 판막 손상으로 혈액이 다리에서 심장 방향으로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하지정맥류. 원인과 증상, 진행이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치료 전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의료진이 육안으로 정맥류의 범위와 굵기를 관찰하며 피부염이나 색소 침착 등 합병증 유무를 파악한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다는데,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하체의 혈관 판막이 제 기능을 하는지, 혈액에 역류가 발생하지 않는지, 또 그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사 후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설명과 함께 보여주면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정맥류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의료용 압박 스타킹 착용이나 혈관경화요법으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혈관이 굵게 튀어나와 있거나 잠복성 하지정맥류일 경우 레이저를 이용해 정맥류 내 혈관을 폐쇄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데, 문제가 되는 정맥 혈관 내에 머리카락 굵기보다 조금 더 굵은 광섬유를 넣어서 레이저를 쏘아주면 혈관 내막이 손상을 입어서 정맥 굵기가 줄어듭니다. 이후 시일이 지나면서 완전히 폐쇄되어 혈액의 역류를 막게 됩니다. 원인 정맥의 혈액 역류 현상으로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던 정맥 피는 역류 현상이 사라지면서 심부정맥과 연결된 다른 정맥들을 통해 정맥 순환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레이저 수술은 하지정맥류 치료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치료 방법으로 기존의 근본 수술법보다 회복 기간이 짧고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혈액이 심장 방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역류하는 하지정맥류.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데,
이제는 방치하지 말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확한 검사를 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길 바란다. 김승진 원장님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지 정맥류의 원인은 뭘까요? 우리 하지정맥에는 역류를 막기 위해서 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막이 망가지면 생기는 게 하지정맥류고요. 판막이 망가지는 원인은 제일 많은 게 유전입니다. 그 외에 이제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직업.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40세 이상 되면 급격히 증가하죠. 물론 이제 젊은 분들도 없는 건 아닌데 빈도가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는 일종의 노화 질환이고요. 임신, 변비, 또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원인 모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다양하죠. 제일 많은 게 이제 쥐 내리는 거고요. 경련 같은 거요. 또 아프다는 분도 있고 다리가 무겁다. 또 다리가 또 피곤하다. 당긴다. 뭔가 다리가 불편하다. 다리가 시리다는 분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제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 대부분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에 많이 가시는데 거기서 치료가 안 될 경우 마지막에 대부분 저희들 병원에 많이 오시죠.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제 압박 스타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적인 압박 스타킹과 다른 점은 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발목 쪽은 압력이 높고 올라갈수록 압력이 느슨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어도 밑에서 중력을 이기고 정맥피가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설계되어 있죠.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 발 쪽에 헝겊을 감안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 행군 속도로 늘어나고 행군 거리도 늘었다는 기록이 있죠. 군인들이 워커나 각반을 하잖아요. 그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 판막이 망가지면 이제 일시적인 동업밖에 안 되고 수술 외에는 치료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 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게 안 좋기 때문에 부득이 오래 서 있어야 되는 직업군들, 뭐 요리사나 학교 선생님들, 뭐 간호사들 이런 분들은 그 발끝으로 이렇게 까치발 운동을 자주 해주시면 좋아요. 또 오래 앉아 있을 경우에는 뭐 우리 다리를 떨면 복 나간단 말이 있지만 그래도 하지정맥류 예방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방에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지정맥류를 방치할 경우 없는 분에 비해서 심부정맥혈전증, 즉 정맥의 피떡이 5배나 더 생긴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떡이 폐혈관 등을 막으면 상당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수술이 필요한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무장갑을 오래 사용하면 퀴퀴한 냄새도 나고 이 장갑 안쪽에 습기가 차서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무장갑을 뒤집어서 안쪽 면에 밀가루를 묻힙니다. 그리고 식초와 물을 9대 1의 비율로 섞어서 고무장갑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궈서 말리면 세균과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